진짜 수능 끝나고 정시 원서 쓸 때 되면요. 정말 피가 마릅니다. 이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다 바꿀 것 같고 그 압박감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딱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진짜 맞는 말이죠? 괜히 이상한 조언에 휘둘리고 비싼 돈 날리는 실수를 막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입니다. 아니, 근데 정시 컨설팅 가격 들어보셨어요? 수십만 원은 기본이고, 와, 수백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돈값을 할까? 바로 이 질문,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컨설팅, 이거 과연 꼭 받아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모든 학생한테 비싼 컨설팅이 필요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같은 학생들 있죠? 점수가 딱 어느 대학, 어느 과 라인에 걸려 있어서 사실상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굳이 비싼 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른쪽 같은 경우예요. 점수가 막 여러 대학에 걸쳐 있고 경쟁은 엄청 치열하고 이런 애매하고 복잡한 구간에 딱 걸쳐 있다면 와, 이럴 때는 전문가 분석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나는 컨설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섰다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줄 숙제입니다. 숙제라니까 벌써 머리 아프시죠? 근데 이거 그냥 귀찮은 준비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 입는 것처럼 컨설턴트 만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입어야 할 갑옷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컨설팅 받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학사든 고속성장이든 데이터를 직접 돌려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원소 조합을 가나다군 맞춰서 한 서너 개쯤은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정말 날카롭고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가잖아요? 그럼 컨설턴트는 그냥 진학사 화면 띄워놓고 읽어주기만 하면서 시간 때우고 수십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방패, 즉 단단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검을 꺼내들 차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니면 그냥 화면 읽어주는 사람인지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는 필살 질문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필살 질문 나갑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보려는 이 학과 지원자들 중에 혹시 허수 표본이라고 보이는 학생들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근거는 뭔가요? 이 질문 하나로 딱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만 읽는 건지 아니면 그 너머의 지원자들 심리랑 패턴까지 분석할 능력이 있는지를요. 자, 이 질문을 딱 던지면요. 진짜 전문가랑 그냥 허풍쟁이의 차이가 이렇게 화면처럼 극명하게 갈립니다. 진짜 전문가는 이렇게 답하겠죠. 지금 여기 5등인 학생은 보니까 가군에 연고대를 썼네요. 그럼 거기 붙으면 빠져나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말해요.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그냥 흐름이 그래요. 라거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저희 내부 데이터상 그렇습니다. 예요. 근거가 없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약간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진학사에서는 4칸 떠서 불합격이라고 나오는데요. 컨설턴트님께서는 합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잘 될 거예요 같은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딱 차단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때 돌아오는 답변을 들어보면 이래서 데이터 기반의 논리가 중요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추게 되실 겁니다. 좋은 답변은 이런 식이죠.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이 학과는 경쟁률이 3대1 밑으로 떨어지면 소위 말하는 펑크가 났습니다. 올해 그럴 가능성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나쁜 답변은 그냥 에이, 진학사는 원래 짜게 잡아요. 이런 막연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건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건 도박일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필살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소신 지원이 실패했을 경우 제 점수로 무조건 붙을 수 있는 안전카드, 즉 보험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이 컨설턴트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즉 플랜 B를 제대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만약에 명확한 안전망, 안전카드를 제시 못하고 그냥 아유 무조건 붙어요. 이 말만 반복한다? 그건 그냥 여러분의 미래를 가지고 도박하는 겁니다. 진짜 전문가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요. 사기꾼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단단한 방패와 날카로운 검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실전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파놓은 덫이 뭔지 미리 알아봐야겠죠? 가장 흔한 유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기 유형입니다. 이거 진짜 제일 흔하고 또 제일 솔깃한 거짓말이에요. 바로 저희만 갖고 있는 비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정시는요, 철저하게 공개된 데이터 싸움입니다. 무슨 영화처럼 입학처 뒷문으로 정보를 빼내고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비밀 데이터라는 건 까놓고 말해서 기껏해야 작년에 자기들한테 상담받았던 학생들 데이터,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땐 딱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그 데이터가 이 학과 전체 지원자의 몇 % 정도나 되나요? 아마 바로 대답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유형, 이건 정말 악질적인데요. 바로 교통정리, 다른 말로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들 합격 실적을 올리려고 어떤 학생은 붙이고 어떤 학생은 일부러 떨어뜨리는 정말 비윤리적인 행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예를 들어 같은 업체에서 상담받는 A라는 학생을 꼭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이 학과 한번 질러보시죠 하면서 터무니없는 상향 지원을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허수 지원자, 즉 희생양으로 써서 경쟁률만 높이고 다른 학생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컨설턴트의 추천이 뭔가 좀 이상하다, 비논리적이다 싶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분석한 데이터나 입시 커뮤니티에서 교차 검증을 해보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에요.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파이널 콜 잠수. 아, 이거 정말 많이 당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경쟁률 보고 마지막으로 전화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정작 제일 중요한 그 순간에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잠수 타는 겁니다. 현실은 뻔하죠. 이미 돈은 다 받았고 다른 학생들 상담하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을 방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처법 딱 하나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파이널 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환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최소한 대화 내용을 녹취라도 해두세요. 이게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장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모든 입시 과정의 진짜 주인, 진짜 결정권자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원법에 따라서 상담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요. 상담을 이미 받았더라도 보고서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거나 파이널 콜을 안 해줬다거나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켰으면 당연히 부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준비 없이 가는 상담은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제발 먼저 분석하고 가세요. 둘째, 100% 합격, 이딴 소리는 그냥 거르세요. 정시는 확률 게임입니다. 셋째, 무조건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냥 화면 보고 읽어주는 건 옆집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의 대입, 여러분의 미래는 과연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수십만 원을 받은 그 컨설턴트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바로 여러분 자신일까요?